4장 유압 제어 밸브인데요. 유압 제어 밸브는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제어하는 부분이니까 방향 제어 밸브하고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압력 제어 밸브하고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유량 제어 밸브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는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세부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일이 말로 하지 않고 이제 설명하게 갈게요. 밸브의 표시법은 이렇게 위치는 사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형이 두 개면 요거는 이 위치겠죠. 위치가 두 개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이 위치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에서 이렇게 화살표는 작업류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고요. 차단은 어,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직각으로 표시합니다. 됐죠? 유로 접점은 점으로 표시한다. 유로가 여기서 연결된다라는 게 관이 됐습니까? 출입과 입구 연결구는 사각형 밖에 직선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이 위치이고 포트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출과 입구 연결구니까 유체가 작업 유체가 이렇게 4군데로 나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정상 위치는 스프링에 의해서 원위치도로 되돌아올 수 있는 위치로 밸브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의 위치를 정상 위치, 노멀 포지션이라고 하고, 초기 위치는 밸브를 시스템 내에 설치하고 압축 공기나 전기와 같은 작동 매체를 공급하고 작업을 시작하려 할 때의 위치를 의미한다. 아, 이게 정상 위치고 초기 위치를 이니셜 포지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실제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트라는 거는 작업 유체가 흐를 수 있는, 작동류가 흐를 수 있는 이 포트가 몇 개입니까? 지금 막 닫아져 있는 상태로 A, B, P, T 4포트인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연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째 작동류의 흐름이 달라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치는 사각 박스가 뭐예요?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3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게 유압기호에서 유압 펌프예요. 요렇게 있으면 안에서 밖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유압 펌프 기호입니다. 그래서 유압 펌프에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게 P포트가 펌프 포트예요. 됐습니까? T는 탱크 포트예요. 드레인 포트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유압 탱크로 이렇게 되돌려지는 포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개념이 간단하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또 설명하지만 이게 미리 이렇게 짚고 가면 편하잖아요. 압력 제어 밸브는 요게 처음에는 요게 인풋이잖아요. 요게 아웃이고 들어오는데 막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 상태일 때는 릴리프 밸브는. 그래서 요게 항상 닫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클로즈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닫혀 있는데 파일럿 라인이 작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면서 어째요? 이렇게 유체가 흘러서 탱크 포트로 가겠죠. 그래서 회로 압력이 설정 압력보다 높으면 릴리프 밸브는 자 여기에 설정 압력이 가령 뭐 20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였어요. 그 전까지는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압력이 가령 20을 넘어서서 22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가 됐다. 20kg 포스를 실질적으로 요거를 넘어서 버리면은요, 이 압력이 초과하면 요게 파일럿 라인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관로를 갖다가 밀어 올려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요게 유체가 작동유가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버려요? 탱크 포트로 가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리 열려요. 회로 압력이 낮아진다. 당연한 거죠.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유압 시스템을 보호하는 안전 밸브가 되겠죠. 요런 것을 압력
제어 밸브라 하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편한 거죠. 그 다음에 가마 밸브는 상시 열림이에요. 계속 이렇게 열려져 가지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파일럿 라인이. 그런데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데 압력이 여기에 일정 압력 이상이 가해지면 계속 흐르면서 이게 가압을 시킬 거 아니에요. 유압 펌프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압 쭉 흐르고 있지만 어째요? 작동했을 때 이게 어느 일정 압력이 계속 펌프에서 가압을 시키면 일정 이상 압력이 걸리면 여기서 그 이상 압력이 나오면 이제 파일럿 라인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했던 거를 갖다가 위로 밀어 올려 버려요. 압력이 더 크니까 이 스프링을 가지고 스프링 이상의 힘으로 밀어 올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째요? 요게 차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까 어째요?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리디싱 밸브가 바로 가마 밸브예요. 2차 압력이 설정 압력보다 높으면 가마 밸브에서 파일럿에 의해서 스프링이 닫혀 2차 압력이 낮아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파일럿 라인 작동해 가지고 밀어 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유체가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요 올려버리는 거는 요압류가 어디로? 탱크로 가겠죠. 요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요 방향 조절 밸브하고 압력 제어 밸브들을 공부해 가봅시다. 두 번째 순서가 압력 제어 밸브예요. 세 번째가 방향 제어 밸브인데 세 번째부터 하는 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세 번째 이 방향 제어 밸브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방향 제어 밸브는 방향을 바꾸겠죠. 흐름을 차단하거나 흐름의 방향을 전환하여 유압 모터나 유압 실린더 등의 시동, 정지 및 방향 전환 등을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밸브다. 자, 요게 방향 전환 밸브예요. 뭐라고요? 방향 전환 밸브. 그래서 밸브를 제일 좌측으로 이동하면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좌측이 이렇게 흐름이 유압의 흐름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니까 피스톤을 이렇게 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드레인으로 오고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일 좌측의 것이 이거고 가운데 중립이 칠 때가 차단돼 있잖아요. 요게. 그래서 요게 유압 기호로 차단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탱크 포트로 이렇게 중립이 칠 때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정지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밀면 세 번째 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진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째요? 요렇게 진행을 하니까 어째요? 여기서 역으로 실린더를 밀겠죠. 후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내려가지고 탱크 포트로 가는 이런 밸브를 방향 제어 밸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향 전환 밸브를 이해하시면 이게 3위치가 있는데 네모가 위치였잖아요. 그래서 3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방향 제어 밸브의 형식은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볼이 그죠? 요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어째요? 얘를 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진행하겠죠. 요 동그란 원뿔형도 마찬가지겠죠. 요게 압력이 모델 볼 때는 요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지면 어째요? 뒤로 밀리겠죠. 그러면 어째요? 요렇게 위로 아래로 진행을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로터리 형식은 뒤에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요게 로터리 형식이에요. 돌리는 거죠. 요 로터리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연결 관로 개념인데 요게 바로 이니셜 포지션 초기 위치예요.
초기 위치가 이렇게 APT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좌측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오겠죠. 이해되십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관로가 이렇게 PA로 봐보세요. 요걸 좌로 쫙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연결이 되겠잖아요, 좌로. 그러니까 P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A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을 달리해서 요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앞쪽으로 밀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게 AT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AT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이게 노트리 형식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스풀 형식은 여러분들이 요 3위치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중립 위치가 이거 중립이겠죠. 가운데가. 알겠죠? 수치로 얘기하면 이런 형태로 돼 있겠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잡아다니면 좌측으로 오고 밀면 우측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유학교에서는 제 책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째 요거 개념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요게 요렇게 링크로 하나 고정을 시키고 요렇게 힌지로 돼 있다라면 밸브가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걸 제끼면 어째요? 이게 쏙 들어가겠죠. 요게 힌지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중립 위치에서는 서 있겠죠. 그 다음에 요 A, PA, BT는 뭐예요? 지금 요거잖아요. 좌측으로 하니까 요렇게 지금 좌로 한 거예요. 그러면 방향 전환 밸브는 어째요? 요렇게 돼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밀어지니까 이게 더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P에서 어디로 가고 있죠? A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P 포트에서 A 포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포트에서 뭐예요? T 포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방향 전환 밸브가. 되셨나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스위치가 앞쪽으로 밀어져 있는 형태죠. 세 번째 칸이니까. 중립에서 요거는 좌측, 요거는 우측이잖아요. 그러면 A에서 어디로 가죠? T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T로 가는 게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A에서 T로 가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B에서 뭐로 갑니까? P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풀 형식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방향 전환하는 것들 이제 3위치고 이게 제일 처음에 포트가 4개고 연결구가 4개고 어째 위치가 3개잖아요. 사각박스로.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거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가보죠. 세 번째 방향 제어 밸브의 위치수, 포트수, 방향수인데요. 포트수는 요게 AP면 포트수가 뭐예요? 2포트가 되겠죠? 위치수는 2개잖아요. 그래서 2포트, 2위치가 되겠죠? 방향수, 작동 이후의 흐름 방향의 개념이고요. 포트수에 의한 분류, 2포트 밸브다 그러면 지금 P포트하고 A포트 2개가 있고 사각형 2개, 위치 2개죠. 이렇게 지금 포트가 써져 있는 것이 바로 초기 위치예요. 즉 중립 위치. 이거하고 이거를 유학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중립인 상황에서 어째요? 지금 P하고 A가 차단돼 있죠. 이렇게 흐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밸브를 어쩌겠어요? 중립에서 이쪽으로 이게 지금 좌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P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A로 이렇게 흐름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P에서 A로 이렇게 흘러가는 개념을 요거
방향 전환 밸브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요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좌측으로 움직이면 좌측으로, 우측이면 우측, 이렇게 유학 교회에서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3포트 밸브는 어쩌겠어요? 포트가 몇 개라는 거예요. 뭐 A, T, 뭐 여기에 B다 그러면 포트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이 위치 밸브니까 당연히 사각형은 2개가 되겠고 어째요? 3개의 관로가 존재한다라는 게 3포트. 그러면 페이지 넘겨가지고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APT라는 포트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초기 위치 때는 A에서 어디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T로 흐르고 있는 거죠. 이게 포트가 써져 있는 여기가 뭐야? 인지셜 포지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에서 어디로 T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걸 표시한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3포트 2위치 밸브를 이용한 단동 실린더 제어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압 펌프에서 이렇게 펌프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펌프를 생각하면 돌리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게 펌프라고 그랬잖아요. 유압 펌프에서 체크 밸브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 방향으로만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진행하려면 어째요? 여기에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이해되셨죠? 체크 밸브. 체크 밸브를 집에서도 씁니다. 따뜻한 물이 역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바로 체크 밸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PA로 간다라는 거예요. PA로 가니까 이렇게 실린더를 밀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포트 이 위치예요. 포트가 PAT 3개고 위치가 2개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초기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밀으면 어째요? 이쪽 칸으로 가겠죠? 그러면 A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T포트로 가죠. 탱크 포트로. 그러니까 드레인 빠지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요렇게 밀어버리면 어째요? 요게 있는 개념을 어째요? 쭉 탱크 포트로 빼버리니까 요거 실린더가 어째요? 여기에 보통 배압이 걸어지니까 이쪽으로 뒤로 후진해 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개념을 그냥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3포트 2위치 밸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포트 밸브는 포트가 몇 개예요? A, B, P, T라는 4개고 이 위치죠. 됐나요? 그래서 초기 위치가 서 있을 때가 요게 포트가 써져 있는 A, B, P, T 요 위치가 어째요? 초기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요거를 좌측으로 이렇게 제끼면 어째요? 요게 진행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P에서 A로 가고 B에서 T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응용이 되고 있는 거를 한번 봐보죠. P에서 A로 중립 위치에서 4포트 2위치잖아요. P, A, T, 뭐 여기가 B 이렇게 하면 4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포트가 4포트 2위치 밸브인데 P에서 A로 처음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째요? P고 이게 A잖아요. 됐나요? 요 상태니까 P에서 A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에서 T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린더가 어째요? 요렇게 진행이 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요거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이 위치가 요렇게 바뀌잖아요. 흐름이. 그러면 A에서 어째요? T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P에서 어디로 가요? 유압 펌프에서 보낸 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P에서 B로 가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A, B, P, T. B가 지금 이렇게 그리면서 빠진 것 같은데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요쪽으로 미는 힘이 유압 펌프에서 가는 힘이 발생하니까 실린더가 뭐 하겠어요?
후진하겠잖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위치수에 의한 분류는 1위치, 2위치 1개, 2개, 3위치 3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전환 조작 방법은 수동 조작하거나 기계 조작 방식이거나 솔레노이드 조작 방식, 파일럿 조작 방식, 솔레노이드 제어 파일럿 조작 방식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3위치 4방향 밸브다. 그러면 위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고 4방향이니까 제 4포트라는 얘기잖아요. A, B, P, T 4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픈 센터형은 중립 위치에서 모든 포트가 서로 통하게 돼 있다.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요 그림 이해하셨어요? 이게 오픈 센터형이에요. 세미 오픈 센터형은 뭐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세미 오픈 센터형은 포트 사이를 교축시킨 밸브다. 보면 이렇게 교축시켜 놨잖아요.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교축 밸브가 뭐였어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통과시키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교축한 이런 개념이 세미 오픈형 센터형이라는 거예요. 밸브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클로즈드 센터형은 중립 위치에서 모든 포트를 막은 형식이다. 지금 다 막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A, B, P, T가 다 막아져 있다. 이게 클로즈드 센터형이다. 됐죠? 그 다음에 펌프 클로즈드 센터형은 펌프 포트에서 P가 펌프 포트거든요. 유압 펌프에서 올라오는 포트가 막혀져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펌프 클로즈드 센터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텐덤 센터형, 요게 시험에 언급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다 언급이 되지만 텐덤 센터형을 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바이패스형이라고도 한다. 중립 위치 A, B 포트가 모두 닫히면 실린더는 이무 위치에서 어쩐다라는 거예요. A, B 포트가 모두 닫히면 그대로 고정되고 있는 상태죠. P포트와 T포트가 서로 통하게 되므로 유압 펌프에서 들어오는 게 어째요? 탱크 포트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펌프를 무부하로 하되 어째요? 이무 상태로 실린더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AB가 어떤 유동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런 거를 뭐라 한다? A, B를 막아놓고 그죠? 펌프 포트에서 T 포트로 가는 요 형태, 유압 기호도 시험에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텐덤 센터형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번째, 방향 제어 밸브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체크 밸브, 역지 밸브라고도 하고 체크 밸브인데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압이 가해지면 스프링이 압축이 되면서 이렇게는 흘러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째요? 그쵸? 이 구슬이 여기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유체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하는 거를 뭐라 한다? 체크 밸브라고 하고요. 봐보세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걸 표시한 거야. 그런데 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려면 손으로 막고 있잖아요. 못 가게. 이해되셨나요? 손을 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 흐름을 또 막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해되셨죠? 요 개념. 그래서 요 개념이 이렇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유압 회로 읽을 때 요게 체크 밸브 개념이 이쪽으로는 가고 이쪽으로 못 가고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셔틀 밸브다. 셔틀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쪽에서 밀었을 때는 이렇게 방향이 진행하겠지만 이쪽에서 유압류가 들어올 때는 어째요? 그죠? 이쪽을 막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들어오면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를 막아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개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셔틀 밸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P1이 여기 압력이 이 압력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P2가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압이 가해질 때 여기가 압력이 커야 밀어가지고 구슬이 이쪽에 부분을 막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속 밸브는 디셀러레이션 밸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적당한 간격으로 스프를 이동시켜 스프리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캠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쩌겠어요. 이게 캠 라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스프를 이동시켜 유량의 증감 또는 개폐 작용을 하는 밸브의 개념을 뭐라 한다? 감속 밸브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상시 폐쇄형은 막아져 있잖아요. 상시 개방형은 계속 흐르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원 밸브는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됐죠? 유압밸브에서 작동 이후 흐름을 정하는 밸브다. 전원 밸브가 이렇게 될 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가 있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방향 제어 밸브가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네. 그쵸? 그림들이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꼼꼼히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래요.